Kyongil Jung Ilhak Yeon Doduk. 안녕하세요. 경일중 1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도덕적 성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진정한 나를 찾아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읽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는 자아 정체성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도덕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실천 의지를 함양할 수 있다. 자, 자아 정체성의 의미와 자아 정체성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도덕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실천 의지를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동아리에 새로 들어온 친구가 있어. 안녕, 난 세영이야. 앞으로 잘 부탁해. 반가워, 난 미나라고 해. 넌 어떤 애니? 응? 어떤 애라니? 자, 세영이가 미나의 질문에 당황한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넌 어떤 애니? 라고 물어보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얘기할 것 같나요? 음, 여러분이라면, 나는, 땡땡이고, 몇 살이고, 어디 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나요? 아니면은,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런 성향을 가졌어.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나요?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MBTI 검사나, 뭐, 하다못해 뭐, 심리 테스트, 뭐, 별자리,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사람에게는 누구나 있죠. 특히 이런 청소년기, 여러분들과 같이 청소년기 시기에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커지고 또 그것을 탐색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여기서는 이 교과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그냥 참고로서 말씀을 드리면, 자, 신체적인 자아, 그리고 활동적 자아, 사회적 자아, 심리적 자아, 이 네 가지 형태로 보통 표현이 된다고 해요. 신체적 자아라는 거는 신체적 특징이나 개인적인 소유물, 뭐 나는 매우 검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어. 나는 진짜 검은 눈동자를 가진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활동적 자아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능력이나 타인과의 뭐 관계. 나는 공부를 꽤 잘하고, 나는, 은비의 친구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또 사회적 자아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인성의 관점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성이라는 어떤 맥락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타인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고 공감하는 편이야. 이런 사회적 관점에서 그런 맥락 속에서 자기를 이해하는 음,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심리적인 자아. 나는 진실을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이야. 나는 정의로운 것을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신념이나 자신의 철학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처럼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나를 알고자 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자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아 정체성은 시간이 흘러도 나를 나라고 여기게 해준다는 점에서 연속적이에요. 자아 정체성은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라는 어떤 고유한 사람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닌 매우 연속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해준다는 점에서 독자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아 정체성을 통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표현할 것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얘기해 봤는데, 우리는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나의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잘 확립할 때 내 자신이 엄청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 이 사회 속에서 함께 나와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도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기 마련이죠. 따라서 올바른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면 자기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역시 소중한 존재이며 나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자아 존중감 그리고 이런 자아 정체성은 나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삶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 자아 정체성을 올바르게 확립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막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대해 책임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겠죠. 나는 이러한 사람이고, 나는 이러한 일을 해야 하고,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내가 매우 귀한 사람이고, 소중한 존재이고,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의 삶을 내가 올바르게 내 올바른 자아 정체성만큼 올바르게 운영해 나가야겠다라는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라고 했잖아요.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계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의 관계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나의 어떤 내가 정한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정한 삶의 목표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겠죠.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나라는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고민하는 자세가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나에 대한 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나는 아들의 아버지고 나는 형의 동생이고 나는 동생의 형이고 나의 아내의 남편이고 나의 누이의 오빠고 나의 아저씨의 조카고 나의 조카의 아저씨고 나의 선생의 제자고 나의 제자의 선생이고 나의 나라의 납세자고 나의 마을의 예비군이고 나의 친구의 친구고 나의 적의 적이고 나의 의사의 환자고 나의 단골 술집의 손님이고 나의 개의 주인이고 나의 집의 가장이다. 라는 나라는 시를 읽어봤어요.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하는 식으로 되게 나에 집중하게 될 때가 많아요. 나는 약간 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혹은 뭐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다 보면 자꾸 나 안으로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뭐 물론 그것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 내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내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이 사회 속의 역량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나의 내면의 나의 자아뿐만 아니라 나의 자아와 함께 교류하고 살아가는 이 사회에 대한 고려, 이해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였다고 선생님이 보여지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베스킨라빈스 아시나요? 베스킨라빈스를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스크림 종류가 매우 많고 또 먹어보면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그런데 사실 딱 봐도 이런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들이 건강해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 베스킨라빈스의 회장의 아들인 존 로빈스는 아버지 회사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이 인체에 매우 좋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좀 더 건강한 먹거리를 필요로 하고 또 좋은 환경을 필요로 한다라고 해서 환경 운동가로 나섰습니다. 사실 존 로빈스와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아버지가 잘 읽어놓은 사업을 물려받아서 잘 경영을 했으면 좀 더 안정적이고 편한 길을 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존 로빈스는 이런 환경 운동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존 로빈스의 이런 행동이 매우 어떻게 보면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좀 어려운 길을 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존 로빈스는 자기 자신의 신념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큼 나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을 아는 것은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에 이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때 더 정말 실질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유용한 정말 도움을 주는 인재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사회적 역할에 따라서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기도 하지만 정말 이 도덕 단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도덕적 정체성이에요. 내가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에서 나의 행동이 정말 도덕적인가, 도덕적이지 않은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반성함을 통해서 우리는 도덕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야 때문에 가끔 실수를 할 수는 있어도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잘못을 돌이키고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해 라는 그러한 내 자신이 도덕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수정하고 또 반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역할을 통한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자신이 도덕적인 정체성을 확립해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어떤 도덕적 반성의 토대가 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올바른 자아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우리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아 정체성을 올바르게 형성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롤모델로 삼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위인전도 많이 읽어봤죠. 그리고 뭐 TV나 뭐 다른 뭐 매체에서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미 사회에서 이렇게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반성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행동한 바대로 노력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확립한 형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아 그들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들의 행동과 태도를 담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도덕적인 행동에 이르기까지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롤모델도 좋지만 우리 주변에 가까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나 또 우리를 생각하시는 선생님, 친구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나는 나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관찰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좋은 충고나 조언을 해줄 때 정말 귀 기울여 듣는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됩니다. 자아 정체성은 여러분 청소년기 때 다 형성이 되어서 평생을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 생애에 걸쳐서 우리가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확립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내가 나 하루 이렇게 살았다고, 하루 열심히 멋있게 살았다고 그것이 나의 자아 정체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그런 실천을 통해서 우리 자아 정체성을 하나하나 쌓아갈 때 우리가 자아 정체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긍정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우리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사실 자아 정체성이라는 단어 자체는 선생님이 많이 얘기해 줘봤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태도로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짐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게 정말 중요한 단원이에요. 따라서 선생님이 오늘 과제를 내주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제를 내주도록 할 테니까 과제 꼭 하시고 마무리할 때 마무리 한번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네, 우리 오늘 자아 정체성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정체성의 의미란 나를 알고자 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올바른 자아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으로는 자신과 타인을 존중할 수 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 또 타인의 삶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가 올바른 자아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의 자아 정체성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역할,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 또한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도 포인트로 넣었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도덕적인 인간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것을 좀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도덕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자세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올바른 정체성을 이미 형성한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는 것과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의 도움을 받는 것, 그리고 긍정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아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르게 확립할 수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단원이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 잘 해주시고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